오늘은 헌법재판소에서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소추위원장 정청래가 윤석열 대통령님을 맨전에 두고 한마디를 하고 있는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엄의 조건은 헌법 제77조 1항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만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본능적으로 신원식 증인은 이러한 사항을 알고 있지 않았나, 그래서 계엄을 반대하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에 대한 경고성 그리고 짧은 계엄을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경고성이라면 비상계엄 선포문에 옐로우 카드가 아닌 레드 카드보다 더 심한 야당과 국회에 대한 용어는 쓰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를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라고 표현했고,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또 이게 야당을 지칭한 거라면 더 문제가 있을 텐데 국회 야당을 지칭한 걸로 보이는데요.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폐악질을 일삼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자 계엄을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과연 이게 국회에 대한 경고성과 어울리는 용어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줄탄핵,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예산 폭거,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특검 이런 것을 예를 드는데요. 오로지 탄핵과 특검, 이 탄핵과 예산과 특검은 엄연한 대한민국 국가에서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권한입니다. 그 권한 행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 국회를 척결의 대상, 반국가 집단, 범죄자 집단의 소굴로 국회를 인식했다면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이것이 과연 경고성이었을까? 라는 의구심은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에 대해서 줄탄핵 말씀하시는데, 국회에 있는 저로서는 늘 거부권이라는 말로 돌려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무려 거부권은 역대 대통령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25차례 정도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정말 경고성이었다라면 그냥 경고하면 될 것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지 않는 엄연한 헌법 파괴 행위인 국회에 군대를 보내지 말았어야죠. 청구인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태연하게 말씀하시는데, 실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호수 위에 떠 있는 무슨 달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지금 신원식 안보실장 등 많은 국무위원들이 이곳 헌법재판소와 국회 증인으로 지금 소환되고 있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고, 내란죄로 중형을 받을 처지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늘의 별이라는 군 장성들이 수십 명이 지금 수사받고 내란죄로 중형을 받을 처지에 있습니다. 이것을 대통령 단 한 사람의 지시, 명령에 의해서 수행한 사람들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인식에 저는 동의할 수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말하기에 앞서 아무 일도 하지 말았어야죠. 그렇다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그래서 오늘 또다시 두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제가 국회 소추위원으로 법사위원장으로 간첩죄에 대해서 거대 야당이 막았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막은 적이 없습니다. 법안 소위나 그리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러 가지 조정할 필요가 있고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공청회 등 그런 수기 과정을 거치자라고 해서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태지 야당이 결코 막았거나 이것이 간첩죄가 무산됐다거나 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증언 과정에서 나왔다시피 초급 간부에 대한 국방 예산은 정부의 편성권을 갖고 있는 편성을 자체를 하지 않은 걸 가지고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 야당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참으로 비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하나하나 팩트 체크도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또 야당에 대한 경고성 계엄은 결코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국민들에게 이래서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윤석열의 계엄 선포 발언은 5분 40초 정도입니다. 5분 40초 발언 안에는 갑자기 원인 중 하나라는 부정선거 이야기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국회와 야당에 경고한다는 말 대신에 즉시 척결할 대상이고 처단할 대상으로 정확히 밝히고 그것을 목적으로 계엄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2시간 만에 끝나는 계엄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지만 결과론적으로 2시간 만에 끝난 것이고 비상계엄이 실패할 것이라고 윤석열은 1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해제될 것이라 생각했다면 비상계엄 실행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경고를 하기 위한 계엄이었다면 국회와 야당을 지목하여 범죄의 소굴이며 내란 획책 세력, 반국가 세력이며 종북 세력이라고 직설적으로 지칭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척결 처단과 같은 표현은 아예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상계엄 조기 종료 이것은 윤석열이 원했거나 유도했거나 방치해서 나온 결과도 아니었습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한다는 비상계엄 발표에서 윤석열은 국회와 야당을 반국가 종북 내란 세력으로 분명히 하고 그들을 척결 처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엄 해제 이후에 밝혀졌지만 국회와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대표였던 한동훈과 법관들, 선거관리위원회와 주요 언론, 비주류 언론인까지 윤석열은 어떻게 척결하고 처단할 것인지까지 모든 방안을 세웠고 그런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계엄이 성공했으면 국민 저항을 무력화시키려고 윤석열은 전쟁을 선택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가오떨어지게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내란과 소요를 선동하는 언행을 윤석열은 멈추지 않을까요? 자신을 지지한다는 고마운 사람들이 체포되고 구속되고 인생을 망치고 있는데 목숨 걸고 인생을 걸고 자신을 지키라는 윤석열의 선동은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기는커녕 국민의힘에게까지 노골적으로 동참하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가 사라졌으니 자신을 지지한 이들도 자신과 함께 망가지고 순장해야 할 대상이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연합군에게 베를린이 점령당할 위기에 처하자 히틀러가 독일 패망 직전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국가인 자신이 실패했으니 독일은 망가지고 부서져야 한다. 주인을 지키지 못한 독일 국민들은 더 아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로 시작해서 국회로 끝났던 끔찍했던 비상계엄 선포 주요 발언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입법 독재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패약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